작년에 137만 대 팔았어요. 근데 2천만 대 팔겠다는 거야. 도대체 몇 배를 더 팔겠다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보다 최소한 15배 올라야 되는 거야. 얼마나 더 갈지 알 수가 없어. 이건 그냥 패러다임, 대변혁이에요, 변혁.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료로 생각됩니다. 이게 근데 또 우리나라 주식으로 넘어와 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주식계의 1위 산업이라 볼 수 있는 게 여전히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분명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계속 적자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바닥권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어느덧 6만 전자를 뚫고 또 6만 5천까지 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바닥이 좀 잡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보통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외국인 수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삼성전자가 꼬꾸라지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2022년 2분기까지 상반기, 작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주가는 5만 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예. 실적으로 따진다면 작년에 주가가 9만 원을 넘어갔어야지. 직전 고점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배경에는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한 근 1, 2년 동안 계속 순매도만 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중에 외국인 비중이 한때는 32%, 33% 갔다가 작년에는 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계속 팔아서. 근데 그게 작년 이제 9월, 10월 방향이 선회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완화될 거라고 예상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1월 4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저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으로 경기가 침체가 너무 빠지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 그런 블룸버그 통신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단기간 많이 올랐어요. 1월 초에 1월 4일 뭐 2일 이때 그렇게 많이 오르다가 또 단기간 급등하다 또 조정받다가 반도체 지원법 통과 관련돼서 또 한 번 또 불끈 솟아오르고 그러고 나서 또 조정받다가 요즘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외인 기관이 계속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개인들 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팔기 시작하면서 그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흘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안 해요. 삼성전자는 투자를 안 하고 그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 이런 거 잘 사면 이제 테마 형성되면 100%, 200%, 300% 예를 들면 2차 전지처럼 그런 불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좀 조정받고 있는지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하겠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4% 급등하고 하이닉스 6% 급등하고 마이크로는 8%씩 막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드는데 반도체 생산을 줄일 수 없어서 반도체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적자를 최대 4조 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반도체 분야에서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서 흑자 난 걸로 해서 흑자는 유지가 됐었는데 반도체 사업만 1분기에 4조 원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산하면서 해결이 되면 반도체 업황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도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에 관심을 가지면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처럼 급등할 가능성을 잘 찾아낼 수도 있겠죠. 혹시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소재 장비주가 있을까요? 많죠.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사실.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도체 소재주로는 이제 동진 세미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거 소재주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후공정 장비주로 SFA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님 또 예. 다른 곳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얘기도 또 많이 하시는 걸로 예. 또 되게 인기가 많으신데 네. 요즘 두 기업이 특히나 워낙 미증시에서도 핫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흐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좀 구분해야 돼 지금요 시장 상황이. 일단 테슬라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정말 잘 나가던 테슬라가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예. 트위터 인수대금 마련한다고 테슬라를 파는 바람에 막 급락을 했었거든요. 작년 12월에 제일 많이 떨어졌죠.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막 박살 났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그 연말에 테슬라가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낮춰서 보조금 받을 수준까지 낮춘다고 테슬라 가격을 낮췄고 1월 10일경에 또 테슬라 가격을 10에서 20%까지 미국, 중국, 유럽에도 다 낮췄어요. 그 뒤로 이제 한 100% 올랐어요. 이제 저점 대비 테슬라가 100% 오르니까 모든 사람이 또 테슬라 또 노래 부르고 난리 났잖아요. 저점 대비 100% 올랐다고.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얘가 또 고점 대비 한 20% 떨어졌어. 이러니까 또 테슬라 어떡하냐고 또 난리 난 거지 이제. 그러다가 얘가 다시 좀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 저점 대비 100% 정도 올랐다가 한 20%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고요. 테슬라의 그 성장 가능성을 좀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해주자면 일단 2035년까지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도 2030년 이후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 안 한대요.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또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 가격 인하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테슬라 가격을 낮추면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이 전기차를 사는 거야. 왜냐면 내연기관 차량하고 전기차하고는 그 차량 유지비가 10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전기차를 사는 거지. 조금 비싸도 전기차를 사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 전기차는 그 배터리가 자동차 가격이 한 60~70% 차지하는데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 그 2680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테슬라가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포드나 이런 거보다 차 한 대 팔았을 때 마진율이 가장 높아요. 예를 들면 토요타 캠리가 뭐 한 12%대인데 테슬라는 17%대 마진율을 갖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낮춰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가격을 더 낮춘다면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이 테슬라를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 1분기에 유럽에서 그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 포함해서 판매 1위가 테슬라 모델 Y예요. 네. 엄청나게 지금 막 그 캠리 야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캠리가 25년 동안 베스트카였어. 그걸 모델 Y가 역전시키고 막 그런 지금 토요타의 캠리가 아성이 무너지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형의 고효를 가진 2680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Y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버 트럭이라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져 땅이 굉장히 넓고 집도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픽업 트럭이 꼭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그 반은 트럭이고 반은 승용차가 아니라 픽업 트럭. 그게 이제 사이버 트럭이거든요. 네. 그게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한 25% 정도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실패했어. 우리나라는 필요 없어 그게. 그렇죠. 뭐 알아서 다 배달해 주는데 뭐 픽업 트럭을 굳이. 근데 미국은 이제 마트에 가서 한 달치 먹을 쇼핑을 해 와야 되니까 픽업 트럭이 하는데 그 픽업 트럭이 사이버 트럭이란 말이에요. 사이버 트럭도 조만간에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얼마 전에 멕시코에 기가 팩토리 공장을 짓는다 했고 인도네시아도 짓는다고 뭐 캐나다도 짓는다고 하고 뭐 그렇고 하니까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 짓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그 배터리 팩 공장도 설립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충전 인프라
급속 충전 설치를 정부에서 나서서 굉장히 노력하고 막 기울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완속 충전은 주차장 그 주차 공간마다 하나씩 다 세우고 급속 충전은 몇 개씩 세우겠다는 거지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를 사면 가장 어려운 게 전기 충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 3년, 3, 4년 지나면 그건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세워야죠. 현대차에서도 봐요. 전기차를 팔아먹으려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 돼. 특히 급속 충전소가.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현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급속 충전을 설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곳곳에 공장을 지으면서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하겠다는 거야. 작년에 137만 대 팔았어요. 근데 2천만 대 팔겠다는 거야. 도대체 몇 배를 더 팔겠다는 거예요. 그 주가가 지금보다 최소한 15배는 올라야 되는 거야. 그 자동차 판매량만 갖고 따지더라도 단순하게. 그래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가 없어. 이건 그냥 패러다임, 대변혁이에요, 변혁.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생각보다 더 빨리 와닿고 있는 거거든. 그 현상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그 밈 현상을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다 하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이라도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뭐 그런 상태니까 이제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내가 가진 자산의 30에서 50%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라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는 뭐 당연히 매수를 하면 지금 매수 자리는 아주 좋습니다. 100% 급등하고 20% 조정받고 다시 눌림받고 행보하고 있어서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리로 생각됩니다. 2021년 1월 그 로블록스 때문에 메타버스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찍은 게 저기 엔비디아에서 이 뭐가 됐든 간에 그 메타버스가 되든 뭐가 되든 엔비디아가 가장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 2월 중순에 1월 중순이니까 2월 중순에 이제 대화형 챗 GPT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구글하고 이렇게 네이버까지 이렇게 그 대화형 검색 엔진 만든다고 할 때 이 모든 걸 다 뿌리쳐다 이 중에 가장 수혜자는 엔비디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어.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 요즘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살 돈을 가지고 달러를 바꿔놓고 있어대 눌림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식은 절대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안 샀는데 막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조바심을 낼 수도 있잖아요. 조바심을 냈는데 더 올라가도 걔가 조정을 받으면 지금 가격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바심 때문에 막 추격 매수하다가 막 왜 내가 사면 주식은 내리는 거야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기다려주면서 여유롭게 사면 돼. 눌림목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지금 뭐 분할 매수하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눌림목 나올 때까지 현금 들고 달러 들고 기다려라. 뭐 이렇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아까 뭐 테슬라 자리처럼 한 차례 급등 이후에 하락, 그 다음 그 부분에서의 이제 뭐 기간 조정, 횡보 구간을 좀 보여준다면 네. 그런 자리에서 또 건드려 볼 만하겠네요. 엔비디아가 테슬라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이런 모양이야. 엔비디아가 테슬라처럼 됐을 때 사면 된다는 거지. 지금은 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 안 하는 게 좋고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대표님 그 차트를 보시는 기준이 좀 명확하신 것 같은데 차트에서 가장 우선시 보는 기준이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 주식은요. 차트 얘기를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차트는 그 영어를 공부를 하려면 알파벳을 배워야 되겠죠. A부터 Z까지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알파벳을 외운다고 영어를 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하려면 주식의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를 알려면 차트를 알아야 되는데 차트만 안다고 주식을 잘하진 않는다는 것이. 그게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야하고 맞물려서 봐야 된다. 맞물려 항상. 차트만 갖고 뭐 예를 들어 이건 급등주 패턴이고 아니고 급락 패턴이고 뭐 눌림목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 단지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차트를 비교해 놓고 한다면 테슬라는 충분히 지금 눌림목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상태인 거고 엔비디아는 단기간 급등하고 아직 조정이 안 나왔다는 거죠. 뭐 차트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주가가 그런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혹시 다음번에 좀 하락 조정은 어느 때쯤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이게요. 지금 코스닥에 이제 그 신용 잔고가 굉장히 급격히 높아졌어요. 예. 그 대부분을 에코프로비아하고 에코프로가 안고 있어. 얘가 꺾이면 신용 잔고가 충분히 반대면 나올 때까지 꺾이면 사실 코스닥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지금요. 작년처럼 막 구조적 조정은 아니라는 거지. 고점 대비 10%가 됐든 20%가 됐든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신용이 털리고 이제 공매도 친 것들을 사서 갚아야 되는 쇼 커버링이 나올 타이밍 되면 주식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조정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지금. 늘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늘 이렇게 김희용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소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사실은 추격 매수만 안 해도 돼요. 시중에 널리 알려진 누구나 아는 종목만 매수하지 않더라도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다수에 포함되어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안 샀는데 막 더 올라가면 조바심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이 극복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정 부분 이제 훈련이 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좀 반드시 배워서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그걸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죠. 심리적으로 못하는 건데 해야 되면 훈련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주식 투자를 반드시 배워서 하라고 먼저 권하고 싶고요. 뭐 굉장히 혼자 노력하는데 어려우신 분들, 그러신 분들 뭐 저희 여의도에 있는 워렌 증권 에듀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 워렌 TV 저희 채널도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부자 TV의 우리 이순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부 되세요. 행부 되세요.